자, 500년. 정말 긴 시간이죠? 이 기나긴 조선이란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은요, 아주 특별하게 그들의 목소리로 조선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조선을 만들고 지키고 또 마지막을 함께했던 인물들이 바로 우리에게 말을 건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 조선이라는 거대한 집의 청사진을 그렸던 인물부터 만나보시죠. 네, 접니다. 저는 썩어 문드러진 고려를 끝내고 오직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꿈꾼 조선은 말이죠, 왕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철저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500년은 끄떡없을 그런 단단한 나라, 바로 그걸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의 정신적인 기둥부터 바로 세웠습니다. 불교 대신 성례학을 새로운 이념으로 삼았죠. 그리고 수도를 지금의 서울, 한양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모두에게 알렸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제도 개혁과 중앙집권체제 구축으로 나라의 뼈대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 모든 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렸던 그 꿈은요, 마침내 세종대왕 시대에 이르러서 정말 찬란하게 꽃을 피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글자, 훈민정음, 그리고 과학적인 농사를 위한 치국이까지. 문화와 과학이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조선은 진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평화는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조정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당파 싸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그렇게 우리끼리 싸우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아주 시커먼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나라는 이미 병들고 있었어요. 4번에 걸친 사화로 수많은 선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건 그냥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바른 길을 고민하던 인재들이 사라지면서 조선이라는 집의 기둥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내부 분열로 힘이 약해진 틈을 왜군이 놓칠 리가 없었죠.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고 그 평화롭던 우리 땅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게 남은 배는 고작 12척, 적들은 수백 척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한마디에 저와 우리 수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끔찍한 전쟁을 겪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당파 싸움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어떻게든 이 분열의 고리를 끊어내고 무너진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탕평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편가르기 그만하자는 거였죠. 노론이니 서론이니 따지지 말고 오직 능력만 보고 인재를 뽑아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게 하자. 이 지독한 싸움을 멈출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규장각이라는 왕립 도서관을 설치해서 당파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인재들을 키우는 개혁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당파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더군요.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는 결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가 되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양의 검은 증기선이 우리 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아빠진 권력 다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골마 터진 부패는 나라를 정말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었죠. 결국 강화도 조약으로 굳게 닫았던 문이 강제로 열리고 말았습니다. 갑오개혁 같은 걸로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 했지만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 그건 정말 작은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500년을 이어온 우리 왕조는 결국 지도 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세웠던 이 나라가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나라의 시작부터 설계, 위기, 개혁,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500년이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지금을 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그러니까요. 조선이 우리한테 남긴 게 정말 많아요.
뭐니 해도 한글이라는 엄청난 선물이 있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중앙집권 국가의 틀을 바로 이때 만들었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상당수가 사실은 조선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만 있는 건 아니었죠.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뼈아픈 교훈까지도 함께 남긴 겁니다. 500년 전 조선이 했던 고민들, 이게 과연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전통을 어떻게 지키면서 혁신할 것인가,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외부의 도전에 맞설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형태만 다를 뿐 500년의 이어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